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주일을 맞이해서 편안히 쉬셨습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나라를 걱정해서 어제 광화문에 아마 많이 가셨으라고 봅니다. 아주 광화문에 엄청난 인원이 모였더라고요. 오늘 9일날도 또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 모인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정치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모이겠죠. 애국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애국의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어제 그제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계양산 아래에 있는 저희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곡차도 한 잔을 이렇게 부어놓고 부모님 살아 계실 적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가 첫째 최우선이다. 그렇게 하시는 정말 애국인으로 애국자로 그렇게 사시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아버님의 지난 얘기를 쭉 회상하면서 부모님들께 현 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세에 복이 드문 외교 잘하시고 또 수출 증대를 위해서 영업사원 1호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를 뛰신 그 결과 수백 조의 수출의 길을 턴 그리고 나라의 노조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 그 대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풀기 위해서 애쓰는 정치를 잘하시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야당이 너무 큰 야당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갖가지 유모와 또는 비판과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6시간 이내에 해제가 된 아주 정말 어떤 사망사고 사상자 없이 무혈로 잘 끝난 그런 비상계엄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보고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느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을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히 유달리 남들보다 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어차피 이 나라가 지금 현재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정치 쪽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직장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탄핵안을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그것이 정적수가 참석 인원이 성립되지 않아서 무산됐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도 지금 설왕설래를 합니다. 설왕설래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는요, 국회의원이나 국민이나 참정권은 있지만 참정권을 행사 안 하고는
각자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투표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에 뭐 매번 투표 100분 다 했습니까? 뭐 바쁘다고 안 하고 뭐 인물 같은 사람 없다고 안 하고 기권도 주권입니다. 기권도.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저이 의총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못하게 막았다, 뭐었다, 그거는요 정말 말귀에서 말 갖다 비틀어서 말 갖다 자꾸 만드는 얘기죠. 국회 본회의장 투표를 의장이 선언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또 났으면 그거는 그 투표 장소를 끝나기 전에 또 나갔으면요 그거는 기권의 의사가 있는 거고 그것도 기권도 주권이라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죠. 이 법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자꾸 말만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하는데요. 또 당에는 당론을 결정했는데 탄핵에 자기 당에 있는 당 대통령인데 말이에요. 당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여당 아니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라고 프레임도 있잖아 사회적으로요. 그래서 당론을 결정했는데 거기에 안철수, 김혜지, 김상옥 이렇게 참여를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을 했든지 반성을 했든지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참석했으면요. 그건 배신자고 배반자고 그건 이단자입니다. 당론 이 정치는 신이고 정치는 그 말이 곧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꾸 이재명 같이 말 바꾸고 말 고치고 뭐고 하는 거는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세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세계 정치인 200여 국가 중에서 그런 사람 또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빠는 사람들 보면요. 참, 나 그 사람들 뇌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참석했는데요. 거기에 김혜지라는 그 비례대표죠. 김혜지라는 그 여자 의원, 국민의힘에 자기는 국민들, 당에서는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투표했다. 투표에 참가했다. 참 정말 국민의힘은요. 이렇게 보면요. 의원같이 쓸만하고 의원같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손가락 꼽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그거는요. 그냥 끼리끼리 공천 주고 끼리끼리 아는 양면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비례대표 주고 뭐 해가지고요. 배치된 정말 보통 사람들 수준의 이하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야당은 뭐 현실적으로 범법에 위반돼 이 법에 지금 조사받고 수사받고 뭐하는 사람들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확 뒤집어야 된다. 확 뒤집어야 된다. 그리고요 앞으로요 이게 정치인 뽑는 것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지역에서 모범적이 아니고 전문 지식도 없다든가 이렇게 이 범죄 의혹 또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빼고 저 등록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아주 기준을 정해야 돼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럴 때는요 통행금지 위반 한 번만 해도 그 출마 못했어요. 등록을 못해요. 범죄자가 어떻게 전과 있는 자가 등록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가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여튼요, 긴 얘기 필요 없고, 지금 한동훈이,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지역이냐고 무슨 국정을 위헌한다. 윤 대통령이 뭐 당에다 이름한다.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검사로 한 사람이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도 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정치는 초짜예요. 근데 법을 하는 사람이요. 나 한동훈이 가만히 보면요. 참 저 사람 제정신인가? 저 사람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그 비상계엄이요. 여당의 대표론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이 윤 대통령이 한 것이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듯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국회법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도 반드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이 선출할 때 이미 당선되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에서 그냥 뭐 탄핵해가지고 감사원조 탄핵 이재명이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중앙지검장 그 큰 거대 조직을 갖고 있는 중앙지검장도 이창수 씨도 탄핵해. 거기 검사들 3명이 있는 거 탄핵해. 먼저도 검사도 조사한다고 수원에 지검에 있던 사람들 탄핵. 이것은요. 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다는데요. 행정기관의 사람들을 막 흔들고 탄핵하고 뭐고 해서요. 이 소란스러워서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뚜렷한 법칙이 있으면 법원에다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에다가 제소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고발하든지 고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부가 움직이려면 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검찰에 있는 그 예산 있는 거 빡 빼버려서 빵오냐 영오냐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거기에 특활비가 경찰도 그래 또 뭐 저기 감사원도 주기도 그래 이렇게 예산을 막 잘라 서면 예산도 잘라 못 잘라 그러면요 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국정을 마비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런 경제를 모른다든가 이런 정치를 모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지 이제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무조건 자기 입당한 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지하는지는 몰라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지난번에 저기 선거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들이 저 법원에다가 이재경 게 몇백 건입니까? 그거 몇 개 법원에서 지금 현재 끝냈습니까? 지금 현재 선거에 대해서 무효다, 선거에 대해 부정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황교안 총리는 그쪽에 아주 몰두하잖아요, 그냥. 근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랬으면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거기서 조사를 해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갖다가 덮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몰리지만요. 거기가 조사 포렌식 했다니까 거기서 조사해서 나와가지고 부정선거가 나오게 된다면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큰 핵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조금 더 내가 볼 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거 포렌식해서 거기서 분석해서 나오게 되면 뭔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핵폭탄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러는 가운데서 한동훈 대표가 당의 대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가족을 얼마나 갈구고 씻고 흔들고 그냥 무슨 퇴임 뭐고 했습니까? 당 게시판에 그냥
몇천 개를 갖다가 막 그냥 마구다 그냥 올리고 말이죠.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당에다가 이름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한테 무슨 대통령 권한을 임한 것처럼 국무총리 찾아가서 한덕수 총리 찾아가서 같이 운영해서 하자. 그리고 어제는 당 대표실로 총리를 불러서 총리한테 앞으로 이 국정 운영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은 이 직무 배제,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은 제껴놓고, 그리고 좀 심지어 한동훈 그 똘마니들은 대통령 퇴임하는 뭐 일정 수순을 그걸 밝혀라 뭐하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는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모르나요? 우리네도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보고 행정 보고는요, 물론 당의 대통령은 정당 정치하는 나라 법치국가에서는 당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당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정당 정치를 하니까.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당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한동훈은 한 정당의 대표예요. 그러면 자기가 행정권, 대통령권도 다 이렇게 위임해서 뭐고 운영하고 뭐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당정이라고 하는 건 협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당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요. 일정 부분 소비를 해. 도울 수 있어. 그러나 행정부까지 당에서 장악하는 건 아니다. 당이 아니다. 당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건 얘기예요. 그건 사법 삼법 분립에 삼권 분립에 위배죠. 그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야당에서 금세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한동훈 대표요. 내 전에도 몇 번씩 비상대책위원장 때도 얘기했는데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요, 내가 볼 때는 정치적에 있어서는요, 큰 문제를 사고를 칠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이 있는 사람들도요, 또 국민의 당원들이요, 정말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게 해야 돼요. 일단, 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비상기구로 하든지 해서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 앞으로 큰 정신을 기르려면 많이 익히고 배우고 샤숙해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그 지난번에 국민의당의 그 게시글에 올린 것이 한동훈 가족이 했다면 그것도 가족들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정말 내가 볼 때는 이래서는 당도 망그러지고 나라도 망그러집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헌법학자들의 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론에 질서 있는 퇴진, 이거는요,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직무 배제, 퇴진론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학자들은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론에 헌법학자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전문을 연구한
우리나라 그쪽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관여 배제 및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이름하겠다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국정 운영 권한까지 여당 대표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섣부른 2인 국정 운영 체제로 위헌 시비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에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소용돌이 속에 두는 이런 시끄러운 문제, 이런 문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갖다 운영해달라, 그런 방안을 내달라, 그러는 거죠. 대통령이 있는 한, 대통령이 고리가 되지 않은 한, 탄핵이 되지 않은 한, 본인이 나오지 않은 한, 대통령이 있는 한은 무조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결재가 있어야 돼요. 대신 못합니다. 지금 책임 총리, 한덕수 책임 총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책임 총리라 하더라도 행정부를 운영하는데 책임을 지고 해라. 대통령은 안보나 외교 이런 쪽에 할 때니 내부니까 내각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책임 총리가 한다 해도 나라 국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재 사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적에 돌아가신 김종필 총재가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쪽에 사실상 이 김종필 총재하고 김대중 총재하고 둘이 서로 만날 적에는 그 다음에 내각제로 개헌하기로 해서 내각제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김종필 총재는 제가 좀 가장 가깝고 가장 제가 모시던 김종필 총재는요, 내각제 신봉자였어요. 그쪽에 내각제를 하기로 하고 같이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같이 연합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래고 김종필 총재를 시켰어요. 그러나 결국 김대중 대통령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각제 못했어요. 그 당시에 김종필 총재가 총리로 있다가 거기서 마땅치 않으니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한동 총리가 들었잖아요. 이한동 총리. 지난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한동 총리가 국무총리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적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 총리였었어요. 내각제 아니니까 책임 총리. 국정을 다루는데 좀 이렇게 저대라. 그랬는데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모든 결정하는 거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를 좀 보면 알잖아요. 이게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고 말이죠. 지금 현재 한동훈 당대표가 하는 일은요, 옛날에 그런 역사에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올 때 그쪽에 특검에 있으면서 팀장 아니었습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그쪽에 형을 30년이나 때리게 만든 그런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니에요. 사실은 살들도 얘기해봐요.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에 가서 형 받았어요. 모든 혐의가 다 무혐의. 그러면요, 그렇게 했을 적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 막 잘라서 막 깨고 뭐고 다 해놓고 책임을 안 진다. 그게 무슨 놈의 검찰이고 무슨 그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잘못했을 때는요. 그 나중에 검사나 판사가 책임지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자기 권한에서 했으면 나는 그건 모른다. 그거는요. 대한민국이 미개국이에요. 그거죠. 미개국.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그 이후에 좌천을 시키든지 옷을 벗기든지 뭐 아주 퇴직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비상계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몰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모든 걸 권한을 찾아보려고 한다. 대통령 물러나면 빨리 대통령 선거 치러서 저 이재명이 얼마 있으면 구속될 거니까 민주당에 대통령 나올 만한 사람도 별로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쉽게 공짜 대통령 되겠다. 그 시도 안 들은 얘기 어디도 말아요. 아이, 이렇게 앞을 모르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한동훈이 내가 정말 잘못 봤어요. 법무부 장관 할 때까지만 해도 참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한동훈이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에서 한 거 뭐 있어요? 예? 조국을 갖다 영장 넣는 걸 했습니까? 아니 저 이재명이 갖다 거기 가는 걸 영장 넣겠습니까? 뭘 했어요? 예? 문재인을 조사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2년 동안 뭐 무슨 뭐 댓글 다는데 뭐 그런 것만 했대 뭐냐 드루쿵 비슷한 거 그거 조사해봐 알겠지만요. 여하튼지 제가 어떤 실망이 큽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키고 검사 때 데리고 있었고 그래서 또 비상대책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직발로 자기를 갖다 도와주고 자기 키우고 자기가 형같이 참 부모같이 모시던 양반 가족을 그냥 흔들어 맨날 흔들어 그게 인간이에요. 참 윤석열 대통령 참 힘들 거예요. 저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부터 보시대요. 홍준표 자기 손으로 임명했는데 윤통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것.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전에 방송도 몇 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분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속이 매일 겁니까? 참 마음대로 했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홍준표 시장이 그랬어요. 홍준표 시장이 가끔씩 또 옳은 말도 하고요. 일리는 말도 해요. 예? 홍준표 자기 손으로 임명했는데 윤통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것. 내가 볼 때는요. 아주 홍준표 시장이 또 현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거 보고 해서 마음에 아주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통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손으로 검사로서 키우고 자기 손으로 법무장 깜도 아닌 거를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자기 손으로 생판 초짜를 비대위원장까지 임명했는데 그런 애가 자기를 배신하고 달려드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라며 이것이 말했다. 그런 애가 물론 이 말은 좀 내가 볼 땐 심오겠는데요. 그런 애가 자기 여기 애가 하는 건 한동훈 얘기하는 건데요. 물론 지금 현재 모두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아마 나이로 봐서는 홍준표 시장의 아들뻘이 될 겁니다. 제 아들도 시인 하나인가 되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하고 비슷해요. 사실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볼 땐
우리 아들뻘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저보다 몇 살 더 먹었으니까 뭐 애가 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애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소가 터지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게.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참 제가 볼 때는 이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홍 시장이 대신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는 대통령이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 언제 그에게 위임한다고 했나. 그러니까 언제 한동훈이 너한테 위임했냐. 당한테 그런 수습방안이고 문이고 운영이고 모든 걸 갖다가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얘기해달라. 그걸 좀 논의해달라. 그걸 추진해달라. 그런 거지. 너한테 언제 무슨 권한을 대통령 권한을 위임했다는 얘기냐.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건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대통령의 권한이 말이에요. 무슨 여장성 마음대로 하는 거고 대통령 방 권한이 무슨 동네 무슨 저기 구멍가게에서 뭐 팔고 사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는 거예요 이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이 머리가 썩은 사람들이에요. 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애가 자기 보고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 양 행사하려고 하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는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꼭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초법적이고 자기 맘대로야. 여청성 맘대로 하듯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체제, 김정은이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정치사에서 지금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자기가 뭔데 대통령한테 뭐 직무정지다, 뭐 퇴임해야 된다, 무슨 사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 자기가 무슨 권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만나가지고 아니 그 국무총리가 그 사람이 경험이 얼마 있고 직위가 국무총리예요. 대통령 서열 저예요. 서열 3위인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이렇게 하는가?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연령도 그래요. 근데 배지도 한번 안 달아보고 구의원도 시의원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당대표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서 돼가지고 국무총리를 당으로 와라. 당으로 와라. 국회로 와라. 국회로 그래서 오래니까 갔어 국무총리가. 그래서 옆에다 세워놓고 큰 소리 해도 한동훈이가. 나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국회로 오라오니까 거기 쪼르르 가는 사람도 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국무총리 거기에 오랜다고 와. 아니 당대표가 국무총리를 와서 하는 건 모르지만 아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무슨 행정감사 뭐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건 그건 뭐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가 당대표, 당에 있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거기서 당에서 그 무슨 국정 현안을 노력을 하니까 와라. 오라 그러니까 갔다. 국무총리들 참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자기 지위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남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하면서 국무총리가 그 자기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난 그거 뉴스 보도를 보면서요. 야 한심한 사람들이구나.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 행정 경험도 많고 그 정치도 오랫동안 많이 봐오고 연령도 좀 먹을 만큼 봤고 공부도 할 만큼 하는 사람이 말이지. 하는 거 보면 참 물러터지다.
참 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이고 내 속이 터져서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만하려고. 여하튼 이 홍준표 시장이 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 말을 보면요, 그 속에 일리가 있다. 많은 지식인들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동훈이가 하는 얘기는 그건 초법적이고 유법적입니다. 아까 헌법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당 대표가 모든 그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게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 법률도 없다.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또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지금 있는 한, 대통령이 지금 존재하는 한 대통령 권한을 대선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없으면 권한 대행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은 아니에요. 권한 대행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요.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김종필 총재가 국무총리 때 책임 총리를 시켰어요. 책임 총리라는 것도 말이 책임 총리지 법적으로는 사실상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각제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내부적으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모든 결정은 다 합니다. 근데 지금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로 된 겁니까? 국무총리한테 무게를 실려주는 거예요. 내치라든가 각 부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책임이가 좀 잘해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판하는 거죠. 오판. 원래 평소에 국무총리가 똑똑하고 잘하면요 내각에 대해 다스리고 뭐하는 건 법적으로도 국무총리가 거기서 가장 그 우두머리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다루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비실비실해가지고 비실비실. 국민의힘 당도 그냥 비실비실이고 그냥 엉뚱하게 꼭 럭비공 같아요. 이 한동훈 총리 이랬다 저랬다 절로 튀었다 일로 튀었다가 아 참나 이래서야 당이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대통령이 마음 놓고 이러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되는 것도요 당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일정 부분이 아니라 크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그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잘 다듬어진 잘 그 훈련되어 있는 실력 있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발전시켜서 이 나라가 잘 살고 많이 수출을 해서 많이 이 나라 한 채원 좀 올려놓고 업그레이드 해놓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제가 누누이 재작년도 그런 얘기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올해도 그런 얘기하고. 근데 지금 너무 흔들어. 너무. 막 야당은 죽기 살기를 흔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어저께도 방송했죠. 이재명이 구악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재판이 자꾸 선고가 자꾸 닥치니까 이게 영장 들어가기 전에 영장 들어갈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뭐예요. 그냥 급한 거야. 빨리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박근혜 제2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되면 모든 게 다 감춰지니까. 트럼프가 재판받고 이러다가 그거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런 식으로 이거 좀 다 무마하자. 사법 리스크 이 많은 사건 있는 거 한번 그렇게 한번 가자. 근데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되죠.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억지로 자기들 정치를
자기들 머릿속 계산만 가지고 두뇌만 가지고 한다고 정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법을 갖다가 또 그 덮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여튼 아이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그저 국민들은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낫지. 100번 낫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여당의 당원이고 야당의 당원들이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그렇게 미는 것이 국가의 이득이다. 자기의 이득이다. 이재명이 빼놓고 한동훈이 빼놓고 한동훈은 대통령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빨리빨리 밀어내고 이재명이하고 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월요일 바쁘실 텐데요. 또 뭐 김건희 특검 또 뭐 저거고 탄핵을 또 제출한다고 합니다. 뭐 계속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 텐데요. 이게 이재명이가 재판을 빨리 선고를 받아서 죄가 있다면 구속돼야 이 문제가 좀 조용해지고 12일 날 조국이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되느냐 뭐 거의 헌법 그 연구원 사람들은 구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속이 되겠죠.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조금 나라가 좀 더 조용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여러분들 이번 주도 힘내시고 많은 이익이 되고 좋은 그 성과가 있는 그렇게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여러분들 건강만 잘 지키세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좋은 날도 있겠지요. 권주왕TV의 권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